다른 방송에서는 의외로 별로 다루고 있는 데가 적은 것 같아요. 김경수박이 드디어 민주당 입당을 했고요. 자, 이재명 대표하고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아니 뭐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아니 뭐 가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 안 만난 아니, 거야. 오늘 오후에 만났대요. 아무튼 뭐 만남에서 또 어떤 지분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JTBC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일단 한 얘기를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김경수 박을 어떻게 화채를 떠야 될지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아니 뭐 딴 데서 하겠습니다. 안 하니까 네. 뭐 우리가 해야죠. 뭐. 우리라도 해야죠. 네. 일단 김경수 박이 그 한 가지 면에서는 차별화를 했습니다. 나는 이낙연과 다르다. 뭐 달라. 나는 이낙연과 끈이 없다. 이낙연은 간섭하지 마라. 내가 얘기한 수치심을 갖고 떠난 분들, 이분들은 그런 수밖에 의원들이 아니다라는 면에서 차별화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당내의 화합과 통합 이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이재명 대표한테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2회차 때 당 대표를 하고 계시지만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다양한 의견이다라고 받아들이기만 했지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누구를 대놓고 비난하거나 나가라고 해결했어.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경수박은 무엇을 보고 이 가벼운 수박은 무엇을 보고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김경수박이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 프레임이 전형적인 수박들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수박들의 프레임이고 수박들의 프레임 역시 국진당 윤석열 정권의 프레임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90점에 세우고 민주당을 당원들의 정당으로 만드는 데 엄청 애를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나를 따르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먼저 제시한 게 아니고요. 당원들의 목소리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원흉이고 이재명만 딱 빼내버리면은 민주당은 다시 예전의 수박들의 민주당이 될 수 있을 거야. 당원들의 민주당이 아닌 소수 기득권층의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프레임 자체가 우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바라보고 왜 그 프레임으로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의 그 당원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경수 지사한테 실망한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 스스로 그동안 민주당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걸 당원들의 정당으로 인지를 하신 이재명 대표가 그냥 실현을 한 거예요. 방금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400만 명 이상의 당원이 늘어나면서 민주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자발적 정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탕 안에는 이재명의 리더십이라든지 이재명에 대한 어떤 행정력보다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기득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즉 그동안에 정치 좀 한다고 하는 일부 기득권이나 민주당 당원들의 갑질을 없애고 당원이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결국은 당원들의 어떤 호응을 이뤄낸 거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집단 지성 내지는 당원들의 의견에 충실한 결과를 공천이라든지 당 정책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는 이재명의 사당화가 된 게 아니라요. 그렇죠. 민주당원의 공당화가 된 거예요. 민주당의 공당화. 당원들의 정당이 된 게 맞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님한테 우리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돼서 나머지 사람들이 떨궈져 나갔다 설 자리가 없었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의원하기, 정치하기 참 쉽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당원들의 목소리만 들어서 그 목소리를 실현하면 돼요. 뭐가 어려워? 네가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당원들이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하기 쉬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당원들이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하지 말고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지. 너는 가만히 핸들만 쥐고 있어잖아. 그렇지. 자동 운전, AI 운전을 해주겠다는 거잖아, 당원들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라고 했어? 니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원들이 원했잖아.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라 그랬어요? 니들 싫다며. 나 니들 말 듣고 정치하는 사람 아니라며. 김한규 특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운이 좋아서 지금 의원으로 남아있지만 당원들이 막 뭔가 요구 문자 보내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말 듣기 싫더라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네가 뭔데요? 네가 잘나서 의원이 된 게 아니고요.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을 우리 말 들어서 일 잘할 사람을 뽑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프레임 전환을 좀 해요. 그래서 이 못합니다. 김경수의 워딩에서 제가 제일 실망한 부분이 빡친 거 한두 이건데 부분이 아니야. 이게 실제 워딩이에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게 1994년입니다. 그 뒤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을 갖고 온 건데 지가 갖고 왔대. 94년부터 민주당을. 그러니까 그 마인드 전환이 안 되는 이게 거예요. 완전히 이낙연 같은 기존에 있는 수박들 같은 이 수박들의 그 뿌리 깊은 그렇죠. 기득권. 기득권이에요. 네. 내 거야 이거다. 내 거야. 아, 손대지 마. 씨, 내 걸 어디다가. 아니 늘 얘기하잖아. 경부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거기 가서 삽질하러 했다고. 경부고속도로가 네가 지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그게 있어. 내가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나 혼자 다 했잖아. 너 하루 나가서 삽질한 거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민주당을 지가 갖고 왔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누구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전형적인 술 취한 이찍 아저씨들이 내가 세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당신 세금으로 공무원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니들 월급을 다 주나 네가 세금을 얼마를 냈는데 월급을 다 줘. 그러니까 이게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시대가 변하면 보세요. 지금 탄핵 찬성 집회, 탄핵 집회를 이끌어가는 세대는 2030이에요. 저는 50이에요. 이미 저는 이 사회의 주역은 2030이다 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다는 건 딴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게 주역인 2030한테 힘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학생운동도 했고 내가 그래도 나름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2030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없지.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지. 이 생각 자체가 틀려 먹었다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성공한 거예요. 처음에 이재명 그 반쪽짜리 보궐 국회의원으로 시작했을 때 세력이 있었어요. 지지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재명은. 다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들을 위한 당원들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하겠다. 이게 맥히면서 성공을 한 거고 이걸 갖다 전애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딸들이 정치를 맘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걸로 몰아쳤었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직접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그렇죠.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했지만 초기에 대통령부터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부터 이런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사회적 명망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렇죠. 깡패이거나 또는 인맥이 있고 그렇지. 그런 놈들한테 줄을 섰던 놈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일반적인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는 뭐 높으신 분들이, 배우신 양반들이, 그렇지. 돈량이나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라고 판단하면서 그들한테 그냥 맡겨놨어요. 그게 정치 이데올로기로 말하면 전형적인 보수주의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그게 보수주의예요. 이게 여야를 떠나서 이따위의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철만 되면 고개 숙이는 이런 정치가 진짜 해방 이후에 무려 이게 몇십 년이야.
7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고 그 판을 처음으로 깬 게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당원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이 민주주의는요, 말 그대로 히트 상품이 된 거예요. 전 세계 500만 명 넘는 당원 가진, 그 권리당원이잖아, 그 사람들이 다. 500만 명 넘는 당원을 가진 당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도 없어. 아니, 그리고 저는 국제 정치를 정말 많이 하지만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보면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랫동안 그 기민당의 당수로 지내고 총리를 했지만 그분이 단 한 번도 내가 기민당의 기득권이야라고 기민당이 내 거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 당에 오래 몸담았다고 해서 그 당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당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따르면 임종석, 김경수, 이낙연이 만약에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뜻을 받아서 제가 이 당에서 한 몫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당원도 너 나가라는 얘기하는 당원이 그럼요. 없어요.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정치적 경력이 많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식견과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5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느끼는 필요성과 그 시대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개혁의 변화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한 일개 개인이나 몇몇 집단이 할 수 있는 이것보다 나을 수 없어요. 집단 그렇죠. 지성을 이길 집단 수 지성. 있는 스스로의 특별한 하나의 집단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니 뭐 당원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대중이 그래도 무조건 옳은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제발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라는 거야. 설득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 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생각이 왜 더 옳은 생각인지를 당원들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지. 그 작업 없이 그런 성의도 없이 무조건 나는 피해자고 나는 여기에 원래 민주당의 적자였는데 내쫓김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도대체 그 프레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기업가들이 이 회사 내가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노동자들 네 월급 내가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거야? 야 니들 출연료 내가 주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인 거죠. 내가 주잖아는 했지만 내 말 안 들어는 안 해. 네가 말 듣는 사람이냐? 아무튼 전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이런 집단 지성의 가치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이재명이었고 그로 인해서 저들은 또는 대부분에서는 개딸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팬덤의 조직이 민주당을 지원하는 팬덤의 조직이 생겼어요. 그들이 선거 공천개혁을 이뤄냈고 민주당을 바꿨고 엄청나게 세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개딸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개딸을 부러워해요. 왜냐면 국진당이 안 늘잖아. 국진당이 자체적으로 당원들의 애정을 받으면서 당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갖고 움직이질 못하잖아. 걔네들은 당원을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전화해갖고 교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집회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걔들은 야 정치 같이 고매한 거는 그리고 이득 많은 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니들 우리가 필요할 때 동원만 되면 돼라는 마인드기 그게 때문이에요. 패러다임인 거야. 그렇죠. 걔들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처럼 오픈형 돼 있는 정당을 못 만들어요. 그렇죠. 절대 만들면 지들이 할 수 있는 걸 못 하거든. 없으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 말 듣기 싫은 근데 거야. 이미 민주당은 그걸 만들었고 500명까지 선장했어. 그렇죠. 그래서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집회에 몇십만 명이 모여. 근데 지금 있는 국진당이 집회를 하려고 해.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자 광화문에 모여주십시오. 몇만이나 오겠어요. 아마 만 단위도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 없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집회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 짓거리가 반복이 되는 이상 저 정당은 앞으로 미래 정치 세계에서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러한 시민 민주주의 그리고 당원 민주주의가 시대 정신이 됐어. 우리는 이재명이 반드시 대표이거나 이재명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민주당의 플랫폼, 시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플랫폼을 기대하는 거고 이 영향이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잡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진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여야에서의 어떤 이권 다툼,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결과적으로 시민 말을 안 듣고 지들 멋대로 하는 저런 내란 세력들이나 국진당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어제 나는 그 JTBC에 일단 이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뭐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인터뷰에서 빡치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를 오후에 만납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여기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더 큰 정당이 되려면 얼마나 커야 될지 모르겠는데 더 큰 500만이면 정당이 이미 너무 큰거 되려면 아니야? 통 큰 연합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다양성이 필요한다는 점에 동의한 만큼 이제 실질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민주당을 떠난 정치인, 당원, 지지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하니까 이낙연도 포함이냐고 하니까 이낙연도 포함이래요. 그러면서 들은 게 DJ도 김종필하고 연합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를 들면서 그때는 김종필이 충청에 표가 있었고 김대중은 충청에 표가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선거연합 아니에요, 거의. 니들 표가 있어? 이낙연이 표가 있어. 김경수가 표가 있어. 어디 있는데? 임종석이도 없지 않아? 임종석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없잖아. 니들 비루한 거 다 끌어다 대갖고 니들이 통합해서 끌고 올 수 있다는 사람들을 끌고 와봐봐. 그냥 니네들 거지 대장들은 데리고 올 수 있어도 니네를 따르는 니네 집단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자, 그리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지역구 득표율은 국민의힘과 4% 차이로 아슬아슬했다. 조국혁신당 창당으로 투표율이 상승했지만 대선에서는 동일한 전략이 불가능하므로 더욱 광범위한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4%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네? 그럼 가만히 있어도 4% 차이로 이기는 거네? 근데 왜 통합이 왜 필요해? 여기에 왜 물을 흐려야 되지? 아, 저기요. 0.7%로 이겨도 이긴 거라고 지랄 발광하잖아요. 선거는 그렇잖아요. 0.1%로 이기든 한 표 차이로 이기건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꼭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아서 네 정당성이 훼손되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말로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신네들이 밖에서 그 역량을 증명을 한 다음에 보시죠. 저희와 손을 잡으시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를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표 있어요. 여기 같이 하면 우리 표 있어요. 우리 표 가지고 가세요. 우리 표 가지고 가가지고 나 좀 자리 좀 꽂아줘.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표 있으니까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 되는 거야. 진짜 근데 있냐고. 이 마인드가 너무 구리고 너무 개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막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도 니들도 떨어지면은 니들 자리 다 그래도 꽂아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이러니까 니들이 당원 얘기 안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한쪽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고 그거는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 성향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잖아요. 꼭 문화나가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요. 안 하겠대잖아. 저는 제 성향상 정치가 맞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더 큰 건 뭐냐면, 저는 국제정치평론가로서,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만, 굳이 정치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나는 내 능력으로 여기저기 캐스팅 당해서 충분히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가 아쉬워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사람을 쪼잔하게 만들어도 자,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당원들 대 얘기할 때 진짜 골 때리는 얘기인데. 자, 강성당원 개딸들 탓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한다. 왜냐? 왜 잘못됐냐? 잘못됐다 생각했지. 근데 왜? 민주당의 구조가 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에만 열려있대.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거의 없대. 뭐 어떻게 해요? 장난쳐 지금? 어디 무인도에다 한 100만 명 들어가는 토론장을 만들어줘야 돼? 오프라인 모임이 얼마나 많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민주당 당사에도 당원존이 당원존까지 생겼잖아요. 만들었어. 아니 광화문에 매주말마다 모이는
몇십만의 그 사람들은 그 오프라인 아니야? 깃발만 봐도 민주당 무슨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얘도 윤석열 못지않게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놈인 건가요? 안 되는 놈인 건 거예요. 심지어 이낙연이나 뭐 다른 이런 애들은 국민들을 속여갖고 당원들을 속여갖고 한때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 당대표나 다선 의원 같은 경력이라도 쌓았다고 치지만 도대체 너는 뭔데 정체가? 너는 이준석만큼도 이력서가 없는 놈이잖아. 그러면서 이게 진짜 좀 뻥찌는 게 진짜. 자, 그래놓고 지는 잘했대. 왜? 저희들이 당 운영을 있을 때는 정당 혁신 통해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오프라인 구조까지 함께 만들었는데 비주류 의원들이 당시 비주류면은 이제 반문? 비문? 아니면 친명? 이렇게 되나? 아무튼 자기들 말고 자기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온라인만 해도 비판받는데 오프라인까지 하면 대깨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주당은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네들은 이미 민주당 당원과 정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암세포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렵게 지들이 떼 나가서 아유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축구 힘드니까 또는 이쪽이 유망하니까 지금 와가지고 내가 다시 암세포였지만 그래도 나라도 있어야 등치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돌아와 보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되려 당 내에서 혹시라도 이제 경수박하고 묻어가는 고민정 같은 애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얘들의 정치 생명을 끊는 일종의 리트머스가 될 거예요. 김경수 밀겠다고 당에서 나와서 그쪽에 가서 줄 서는 사람들 앞으로 스스로 다음 공천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니, 저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정당이 이렇게 당원들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말 말 그대로 민주당원들에 의해서 내란이 종식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막말로 정말 적극적으로 어느 나라 정당의 당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한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개딸들은요 자부심이 있어요. 명예가 있다고. 그래서 광장에 나가서 싸우더라도 저 이찍 할아버지 술 취해서 욕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쓰레기 떨어진 거 자발적으로 해서 주워요. 공중도덕 지키려고 더 노력합니다. 왜?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실수라도 잘못한 것으로 민주당 욕먹을까 봐. 민주당이 욕먹은 게 오히려 더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자숙할 수 있으면 이런 그 성숙한 어떤 그 민주개념과 시민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우리가 500만이라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옳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틀려요. 지금은 틀린다고요. 본인이 계속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지금 따라가는 것도 안 되는데 선도를 하겠습니까? 선도하지 못하면 저는 대선 후보는커녕 국회의원도 못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걸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혼자 과거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욕은 우리가 하고 이재명 대표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왜? 당내 화합 행보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오늘 김경수 지사 회동하거든요. 하고 앞으로 임종석도 만날 거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 행보를 할 것이고 근데 대신에 통합 행보를 한다고 하면 이 수박들은 할 말이 없어져. 씨발 통합 행보를 하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막 욕해. 근데 이재명 욕할 때 그게 당원들한테 와닿는 욕이냐? 아닐 거거든. 왜? 이전에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욕은 우리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래요. 니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오겠다는 아니 우리 대표님은 공당의 대표로서 그럼. 행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욕하는 건 있잖아요. 비판하는 거는 네가 민주당 안으로 너네가 들어오고 싶다며요. 오케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비판받는 거는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 들어오는데 나에 대해서는 욕하지 마요. 난 비판 안 받을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당내 화합 행보라고 하면
제가 드린 말씀은 아마 자리를 줄 겁니다. 제가 볼 때. 자리 주게 돼 있어요.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 직접 움직이고 김경수 만나고 뭐 임종석도 만난다고 하고 하면 자리를 줄 것인데 고민정 자리 줬지 않습니까? 욕 뒤지게 쳐먹었어요.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 똑같이 될 거예요. 스스로 잘 못하면 그 자리를 못 지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화합하려고 자리 줬는데 또 헛소리 하네? 그러니까 독대로 만나주는 건 오늘이 끝이에요. 그거는 이제 끝이야. 새로 신입사원 내지는 아니면 복직사원에 대한 CEO로서의 마지막 예인 거고. 그래서 욕할 사람이 필요하다. 대형 유튜버들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수박들 다시 기어오르면 최민희 의원이 당원이랑 같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실질의 표현으로. 물론 그분이 목을 따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민주당 안의 주류는 시민민주주의의 즉 당원 민주주의의 어떤 패러다임 내지는 시대 정신이 가득 박혀 있는 거고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선언하셨잖아. 그것도 공식적으로 교섭단체 연설에서 앞으로 주민 소환제 시행하겠다고 선출직에 대한 모든 주민 소환제 이 얘기를 하면 국집 애들은 미쳐 날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끝까지 입안을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무조건 이거 실현돼요. 그러니까 당선만 되면 4년 보장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돼. 기껏 믿고 당선시켜 줬더니 당에 해당 행위하고 저쪽에 이적 행위하는 놈들 이제 앞으로 소환제 통해 가지고 다 털어내 버릴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개딸들의 포감 개딸들이 아니고 니네 지역구에 있는 너를 뽑아준 유권자들의 선택이야. 이제 앞으로 유권자의 선택에 반하는 정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정치질을 할 수 없게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원 같은 애들은 이재명 사과해라 끝나버렸어.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모닝 하다가 국정원 들어갔다가 이재명한테 줄 섰어. 박지원이 될 것이냐, 박지원이 될 것이냐는 수박들이 쥐가 정하는 거야. 박지원처럼 욕만 하다가 집에 가든가 아니면 점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 박지원처럼 문모닝 하다가도 부르면 아예 고개 딱 숙이고 줄 똑바로 딱 서가지고 다시 당원들이 원하는 말 하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방향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뭐 앞으로 자기는 자기 대선에서 뭐 경선 주자로 나오든 뭘 하든 자기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김경수 지사 저는 본인이 이렇게 자꾸 본인을 이용해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공격하려는 이런 언론들하고만 인터뷰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본인 쪽에서 먼저 진보 유튜브 쪽 계속 접촉하셔가지고 제가 욕을 먹더라도 나와서 여러분과 계속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진보 유튜브 방송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엔 신청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치는 안 받으니까요. 우리 쪽에 오면 인정. 인정. 대인배 인정. 우리 쪽에 오면 대인배 인정. 근데 못 올 것이다. 난 진짜 너무 속상해요. 저 김경수 지사 진짜 아시잖아요. 저 너무 좋아하는 거. 저 아직도 사진을 못 버렸어요. 왜 그러는 거야, 경수 지사님. 진짜 나 너무 내가 볼 때 속상해요. 끝났어요. 이거 되돌리기. 자, 아무튼 너무 멀리 가셨어요. 박지원처럼 될 것 같아. 내가. 아무튼 제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낙지가 그러는 거야. 이미 자기네 자당 내부뿐만 아니라 호남 쪽에서도 자중하고 주둥이 닥쳐라라고 하는 여론들이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가 있는 애들이 복당할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김경수도 거기에 대해서 손절을 친 것 같아요. 나가 있는 사람 김경수는 이낙연도 포함이라고 하잖아. 포함이라고 하지만 그 포함하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이 신청할지 어쩔지는 알 수 없는 근데 거예요. 만약에 신청을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받아줘야 됩니다. 다 받아주고 그럼요. 넓은 품으로 안아주고. 왜냐면 이제는 체질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이것들이 어떻게든 당을 흔들기 위해서 뭔 지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사시켜버릴 수 있어. 오히려 걔들이 지랄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받아주기까지 했는데 또 지랄을 하네?
라고 해서 계속 자기 인생만 까먹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결국 박지원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랄까 이들이 물리적 수명을 다해갖고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해갖고 밖에 나가고 이지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대선이라고 하든 모든 선거에서 뭐 0.7%로 이기고 4%로 이겼네 이런 얘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선거를 참여하는 사람이 투표의 결과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 안에서 50%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가느냐의 문제에서는 항상 어찌 됐거나 승자와 패자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4% 차이면 역대 최대로 벌린 겁니다. 우리가 졌을 때는요, 7%, 12%까지도 진 적 있어요. 옛날에 저기 그 정동영 같은 때에는. 근데 지금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지원 없이는 못 이겨라고 말하는 거는 지네들이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또는 그 이상을 해올 수 있는 동원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넣어놓고 계량을 해보면 됩니다. 방 바깥에서는 지들이 그 여론조사 하듯이 막 부풀리거든요. 야, 내가 60만 표 있어. 아, 내가 뭐 200만 표야. 호남에 가면 우리 아직도 뭐 200만 표가 있어. 이런 착각을 못 하게끔 실제 불러들여서 경선을 하면서 까보면 돼요. 표를 까보면. 여기까지 하시죠. 자, 쓸데없는 데다가 진짜 많은 귀한 시간을 아니, 딴 데서 너무 안 하니까. 할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안 까고 있는 것도 이상해. 왜냐면 뭐, 유시민 작가나 일부 한두 명의 그 정치 유명 패널을 제외하고는 김경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비판이라든지 평가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참 이상한 노릇이라고 이상하지. 생각해요. 네. 하지만 조만간 드러납니다. 언제나 송 작가가 먼저 치고 나면 다른, 내가 꼭 숟가락 얹으려는 건 아닌데 늘 우리가 의제 세팅을 하고 프로파간다를 끌어오는 데는 우리가 항상 앞섰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조만간 이 김경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올라오게 되면 민정이도 이 오빠 왜 왔어? 라는 생각을 아니, 그 하게 될 둘은 거랍니다. 생각이 없어. 괜찮아. 끝났어요. 자,